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맛있게 소개하는 북튜버 책익지라입니다. 마법서점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책으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서점입니다. 서점에 오셔서 무슨 책이 새로 나왔나 살펴보시는 여러분, 또 책과 관련된 유튜브까지 챙겨보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책을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고민들이 도착했을까요? 책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렸을 땐 책도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첫 책장을 펴기까지가 오래 걸립니다. TV나 스마트폰은 에너지가 없어도 충분히 보면서 말이죠. 과연 우리를 책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할 마성의 책은 없을까요? 맞아요. 사실 책이 제일 재밌었던 때가 청소년 시기였는데 청소년들 점점 공부하느라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더 큰 고민은 어떤 책을 읽을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저도 학생 때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무슨 책을 읽어야 하나 길잡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땐 독서법 책이나 책을 추천하는 책을 읽어보세요. 좋은 책을 읽는 좋은 방법은 책에서 추천하는 책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읽는 것 같아요. 여기 좋은 독서의 단초가 될 만한 책이 있어 추천합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 잘 아시죠? 이 책은 배달의 민족 CEO 김봉진 대표가 쓴 책입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느라 그렇게 바쁘신 분도 책을 꾸준히 읽고 페이스북에 리뷰를 남기시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책을 많이 읽었던 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엔 사업이 망하면서 더 좋은 사업가가 되고 싶어서 책 읽는 훈련을 시작했다고 해요. 김봉진 대표만의 비법 살짝 살펴볼까요? 첫째, 일단 많이 산다. 음식을 많이 먹으려면 많이 시켜야 하듯이 책을 많이 읽으려면 일단 많이 사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권 정도의 책값을 따로 책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책값이 부담된다면 도서관에서 많이 빌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가방에 책 한 권은 꼭 넣어 다닙니다. 친구가 늦게 온다거나 시간이 비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시간이 나면 스마트폰보다는 꼭 책을 펼치세요. 먼저 책을 가까이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권 읽기. 이건 독서 습관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팁인데요. 우리가 몸을 만들기 위해 헬스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우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헬스장에 가야겠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권을 완독한다는 것을 목표로 읽습니다. 그래서 얇은 책이나 단편소설도 좋아요. 꾸준히 3개월 정도 하다 보면 성취감이 들어서 책을 읽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책을 꾸준히 읽는 습관이 생겼다면 일반 책의 2배 정도 되는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덤벨의 중량을 올려가는 거죠. 400쪽 이상의 책을 완독하는 걸 도전해본다든지 조금 어려운 책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완독해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가는 것이 독서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어려운 고전 쉽게 읽기. 사실 책 중에 고전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고전을 통해 내가 사는 세상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고전이 어려운 건 옛날 말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만화책이나 청소년을 위한 고전을 먼저 읽는 거죠. 중학생을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군주론 같은 책을 먼저 읽고 익숙해지면 원문을 읽어볼 수도 있죠. 사실 저는 요즘 이 방법을 잘 쓰고 있는데요. 청소년 문고를 본다는 게 살짝 민망했는데 웬걸 수준이나 함의는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고전에 관한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봉진 대표가 추천하는 책 뒤에 30권의 추천책, 이 리스트가 정말 꿀이거든요. 그 부분만 봐도 여러분들의 장바구니가 아주 풍성해질 거예요. 저는 김봉진 대표의 솔직함 때문에 이 책이 와닿았는데요. 보통 대표들이 좀 있어 보이려고 어려운 책 얘기만 하고 또 직원들한테 그런 책들 추천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책 읽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재미없는 부분은 건너뛰어도 된다 라고 말해주는 게 인간적이지 않나요?
책의 흥미를 잃고 싶지 않아요 라고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책에 대해 고민한다면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책 잘 읽는 법입니다. 저도 그래요. 심지어 읽었던 책인지도 모르고 또 살 때도 있죠. 우리가 읽었던 책을 모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우리의 주의력과 읽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글을 읽을 때 주의력이 예전만 못하신가요? 뜻을 이해하지 못해 같은 단락을 반복해서 읽을 때가 있나요? 더 이상은 길고 어려운 글이나 책을 읽어나갈 인내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나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리언 울프에 따르면 21세기 독자들은 더 이상 고요한 눈을 갖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정신은 마치 꿀에 사로잡힌 벌새처럼 하나의 자극에서 다른 자극으로 바쁘게 옮겨갑니다. 우리 주의의 질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계속해서 새롭고 감각적인 자극을 내뿜습니다. 디지털 문명의 불가피한 부산물이 바로 주의 과잉입니다. 업무 중의 멀티태스킹과 높은 수준의 자극, 그리고 쉽게 찾아오는 지루함이 주의력 과잉의 원인입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식당에 가보면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아이패드를 쥐어주죠. 아이패드는 어느새 새로운 고무 젖꼭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디지털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지루함, 따분함을 크게 느끼게 되고 자극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의 과잉, 주의 분산, 주의력 결여는 모든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디지털 매체는 우리의 읽기를 전면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34GB의 정보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단순화하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합니다. 보다 압축된 형태로 더 많이 읽습니다. 때로 우리는 지능을 아웃소싱합니다. 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단순화해서 소화하기 좋게 걸러주는 정보 아울렛에 맡기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뭔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지 않고 복잡한 생각을 하려 하지 않죠. 기존의 협소한 지식에만 의거하여 기존 지식을 시험해보거나 의심해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읽기 연구자가 보기에 정보는 지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읽기에 관한 한 우리는 훑어보기를 합니다. 연구자들이 안구 운동을 살펴본 결과 우리가 디지털로 읽을 때는 단어만 빨리 훑어 맥락만 파악한 다음 맨 끝에 결론으로 갔다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론으로 일부 돌아온다고 합니다. 한 실험에서 학생들의 절반은 킨들로 소설을 읽고 절반은 종이책으로 읽었습니다. 그 결과 종이책으로 읽은 학생들이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능력이 물리적인 책이 가져오는 구체성, 시공간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회상의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종이책을 읽을 때 촉감이나 시공간감과 관련하여 실제로 느끼는 것처럼 뇌가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디지털로 더 많이 읽을수록 우리의 뇌회로는 디지털 매체의 특징을 더 닮아갑니다. 입체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회로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단어를 듬성듬성 건너뛰기 방식으로 읽는 21세기 독자들은 관용구가 가득하고 단어가 많은 문장을 견디지 못합니다. 출판사와 작가는 이러한 읽기의 유행에 맞추어 짧은 문장만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소설의 문장 길이는 20세기 초중반 작품의 문장 길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해요. 사실 제가 영상을 만들 때도 요점만 남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런 경우 원래 책 속에 있는 행간의 의미나 그 속에 든 깊이와 아름다움은 사라지게 되죠. 우리는 이제 수많은 고전의 은유와 비유, 암시와 문장의 아름다움을 해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메리언 울프는 우리가 읽기에 대해 해야 할 사항들을 권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디지털 매체뿐만 아니라 인쇄 매체를 읽는 능력도 같이 발달시켜야 한다고 말하죠. 한편 메리언 울프의 신념에 따르면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지점은 관조적인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 습득이나 재미를 위한 독서도 있겠지만 관조적인 독서가 진정으로 우리를 발전시킨다는 거죠. 이해해야 할 생각이나 음미해야 할 아름다움, 기억해야 할 질문에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독서도 무언가를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 기계적으로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고 남으려면 한 권을 읽더라도 감동을 받고 그 순간에 머물면서 읽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다시 책으로입니다. 사실 우리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집에 와서 씻고 침대 위에 축 처지면 정말 책을 읽을 엄두가 안 나죠. 그럴 때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북튜브를 보는 거죠. 책에 관해 맛깔나게 소개하는 영상들을 보다 보면 막 책 읽고 싶어지거든요. 최근 몇 년간 저 책읽지라를 비롯해서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장 인기가 많은 채널 중 하나인 겨울서점. 이번에는 그녀가 쓴 책입니다. 김겨울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한 권의 책으로 어디까지 사유를 확장할 수 있을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요. 실제로 책의 리뷰만으로 원작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면서 리뷰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서점의 영상도 재미있지만 텍스트로 읽는 책 리뷰는 훨씬 더 깊고 맛깔났어요. 그녀는 4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인 100년 동안의 고독 리뷰가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100년 동안의 고독은 남미의 대표적인 소설로 약 16세기로 추정되는 가성의 마콘도라는 마을에 한 가문이 생기고 소멸하기까지를 그린 일대기입니다. 겨울님은 이 소설에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붙입니다. 이 소설엔 너무 많은 인물이 등장해서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읽어야 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름이 반복되는데 남자들은 모두 호세 아르카디오나 아우렐리아노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의 주인공들은 유사한 운명을 반복합니다. 몇 대에 걸쳐 누구는 죽고 누구는 다시 태어나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삶을 반복하는 이들의 삶은 인간사를 축약해 놓은 것 같죠. 하지만 이 가문은 결국 시간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시작과 끝이 명확한 선형적 시간 안에서 영원할 줄 알았던 가문은 허망하게 소멸합니다. 그녀는 이를 보면서 설국열차를 떠올립니다. 호리칸에서 엔진칸까지의 전진은 직선 운동으로 보이지만 지구 단위로 보면 순환 운동일 뿐이죠. 진보한다고 생각했던 노력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을 뿐이죠. 이렇게 반복과 순환, 그러면서도 유한한 시간성은 우리에게 허망함을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그녀가 허망한 마음이 들 때마다 펼친다는 무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으로 넘어가는데요. 명상록에서 시간은 무한하고 무자비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시간은 티끌에 불과하죠. 죽음은 반드시 다가올 것이고 그 허무함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집중하고 욕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할 일을 하며 껍데기가 부푼 인간이 아닌 작고 소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이죠. 평소 명상록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겨울님의 이야기도 놀랍지만 다시 이야기는 시간에 관한 과학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까지 설명하며 과학과 인문학 사이를 종횡무진하며 시간을 설명하죠. 그 어려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때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며 귀여운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소설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의식의 흐름을 전개하고 이를 자유자재로 글밥으로 쓰는 그녀를 보며 책 읽기는 이토록 다양한 활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책 내용 자체에 대한 것도 언제나 즐거운 경험이지만 이렇게 남들은 어떻게 읽었는지 들여다보거나 생각을 다양하게 뻗쳐보는 것도 정말 즐거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저는 책 읽고 싶어지는 책 영업하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책 자체에 대한 흥미와 의지가 필요할 때 책 덕후들의 책장을 살짝 엿보는 것은 어떨까요? 활자 안에서 유영하기입니다. 오늘은 책에 관한 책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당장 책을 주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독서는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여가로 즐기기에는 만만치 않은 활동이죠. 그럴 때는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의 길잡이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